내가 알려줄게. 닥터 발론입니다. 오늘은 회전근개 손상, 회전근개 파열을 집에서 스스로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깨가 아프면은 가장 대표적으로 떠올리는 질환이 첫 번째가 오십견, 그 다음이 회전근개 손상, 많이 들어보셨겠죠? 그 외에도 석회성 건염이라든지 충돌증후군, 근막통, 이제 영어로 슬랩병변, 이런 다양한 질환들이 있는데, 가장 우리가 흔히 접하고 그것 때문에 많이 괴로워하는 질환이 대표적인 게 오십견과 회전근개 손상이 되겠는데요. 오십견은 이제 어깨가 어느 방향으로든 잘 안 움직이는 것을 얘기합니다. 오십견에 대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 영상에도 설명을 드렸으니까 한번 참고하시고요. 오늘은 이제 그 얘기만 많이 들었던 회전근개 파열, 과연 회전근개 파열이 되면은 우리 몸에는 어떠한 일이 생기고 내가 회전근개 파열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씩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회전근개라고 하는 근육은 이제 어깨 속근육을 얘기를 합니다. 이 속근육이 어깨를 움직여주는데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력자 역할을 하는데, 우리가 어깨를 주로 움직이는 근육들은 큰 근육이 담당을 합니다. 가장 바깥쪽에는 삼각근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뇌염주사 맞는 근육 있죠. 그 근육이 팔을 들어 올리고 앞으로 뒤로 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가슴 근육, 팔을 이렇게 안으로 모으는 그런 근육이 있고, 팔을 위에서 밑으로 내리는 광배근이라고 하는 등 근육이 있고, 어깨를 움츠리는 승모근이라고 하는 그 큰 근육들이 어깨를 이제 감싸고 우리가 힘을 주는 일을 할 때 주로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근육들이 힘을 내려면은 어깨 관절이 잘 맞물려서 움직여줘야 되는데, 이 역할을 도와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회전근개가 되겠는데요. 회전근개는 그래서 어깨를 감싸고 있는, 바로 뼈 위에서 어깨를 바로 감싸고 있는 얇지만 굉장히 질기고 우리가 어깨를 움직일 때 꼭 필요한 그러한 구조물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구조물이 염증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긴장이 된다든지 아니면 심하면 그게 찢어지거나 완전히 뜯겨지는 경우까지 발생을 하고, 이러한 경우들에 의해 가지고 어깨 움직임에 제한이 생기고 움직일 때마다 아프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대인에게 있어서 어깨 통증과 회전근개 손상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이제 불가분의 관계가 되겠고요. 어깨가 아프면은 요새는 오십견이라는 말보다는 첫 번째 회전근개 손상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회전근개는 이제 어떻게 생겼는지를 우리가 좀 한 번 더 알아봐야 되는데, 회전근개는 어깨를 감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의 근육으로 되어 있고 각각 부위에 따라서 이제 위치에 따라서 우리가 이름을 붙이는데, 앞쪽에 하나가 이렇게 붙어 있고 위에 또 하나가 붙어 있고 뒤쪽에는 2개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하나, 위에 하나, 뒤에 2개. 그래서 앞에 있는 그 회전근개를 견갑하근 이렇게 부르고요. 위에 있는 근육을 극상건 이렇게 부릅니다. 극상건 또는 극상근 이렇게 부르는데, 근육 부분을 얘기하면 극상근, 힘줄 부분을 얘기하면 극상건 이렇게 부릅니다. 뒤쪽에는 극하건 또는 극하근, 그리고 소원근이라고 해서 그 아래쪽에 또 자그마한 근육이 있습니다. 이 근육이 뒤쪽은 이제 극하근과 소원근이 같이 하나로 이렇게 뭉쳐 있기 때문에 경계가 있기는 하지만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붙어 있는 위치 때문에 우리 몸에서 어떠한 자세를 할 때 도와주는 역할도 조금씩 다릅니다. 한 번 더 설명드리면, 오른쪽 어깨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팔을 내가 이렇게 들면 얘가 앞으로 이렇게, 안쪽으로 하면은 이렇게, 뒤로 하면 이렇게, 위로 하면은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앞쪽에는 견갑하근이라고 하는 게 붙어 있고, 요 위쪽에는 극상건이라고 하는 게 붙어 있습니다. 요 뒤쪽에는 이제 극하건 그리고 소원근이라고 해서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 앞, 뒤, 위 이렇게 해가지고 붙어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가장 위에 있는 근육의 수축 방향이 안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근육이 수축을 하면은 팔이 옆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팔을 쭉 뻗을 때 제 몸에서 팔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게끔 하는 자세, 팔을 이렇게
들어 올리는 자세, 이런 자세를 할 때 극상건이라고 하는 힘줄이 역할을 하게 되겠고요. 견갑하근은 요 앞쪽에 있기 때문에 팔을 이렇게 안쪽으로 돌릴 때, 안쪽으로 이렇게 돌릴 때 얘가 움츠리면서 팔을 안으로 이렇게 당겨주게 됩니다. 붙어있는 부분이 이렇게 붙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붙어서 안으로 이렇게 당겨주는 역할을 하고, 그럼 뒤쪽에 있는 극하건이랑 소원근은 뒤에 있으니까 당연히 팔을 뒤로 이렇게 당겨주는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어깨의 움직임은 6방향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는데, 의학용어로는 굴곡, 앞으로 든다고 되어 있고요. 신전, 뒤로 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옆으로 드는 걸 외전 이렇게 얘기하고, 안으로 드는 걸 내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밖으로 돌리는 거는 외회전, 안으로 돌리는 건 내회전 이렇게 부르는데, 회전근개의 손상을 알아볼 때 각각의 움직임을 확인해 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그 움직임을 할 때 잘 되는지, 그리고 움직임을 하면서 통증은 없는지를 확인해 보는 방법을 통해서 어깨 회전근개의 손상도 알 수가 있고, 손상이 있다고 하면은 어느 힘줄, 그 4가지 힘줄 중에 어느 힘줄에 손상이 있는지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깨가 아파서 뭐 병원에 갔다든지, 아니면 어깨가 아픈데 회전근개 손상은 아닌지 그게 걱정되거나 조금 궁금하면은 제 영상을 보시면서 한 번씩 따라해 보시고 평가를 해가지고 나의 어깨 손상 정도를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까 차근차근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회전근개라고 하는 거는 어깨를 감싸고 있는 속근육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력자 역할을 하는 회전근개에 손상이 생기면 큰 근육들이 활동을 못합니다. 정상적으로 움직여지지를 않기 때문에 어깨에 사용할 때 제한이 생기고, 이 조력자 역할을 하는 이 회전근개가 다치거나 문제가 생기면 무엇보다 통증이 생긴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해야 되는 이유 또한 여기에 있습니다. 아니, 병원에 갔더니 뭐 MRI도 찍고 초음파 검사도 했는데 힘줄이 끊어졌댄다. 근데 나는 팔이 잘 움직이는데, 이게 끊어졌는데, 어깨 힘줄이 끊어졌는데 이게 움직이는 게 말이 돼요? 그 제대로 얘기한 거 맞아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는 경우들 굉장히 많습니다. 회전근개가 끊어졌다고 해서 어깨가 안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회전근개가 끊어져 버리면은 아픈 것도 덜해져 버리고 또 움직임도 더 자연스러워집니다. 회전근개 파열이라고 하는 거는 크게 2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완전히 끊어진 경우, 완전 파열, 이건 쉽겠죠. 그러니까 어깨뼈가 있고 힘줄이 이렇게 가서 붙는데 이게 완전히 뜯어진 경우, 이거는 뭐 초음파든 MRI든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끊어지면은 이제 완전 파열이라고 이름을 쉽게 붙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완전히 끊어지기 전에는 부분 파열이 있습니다. 근데 부분 파열이 이제 붙어있는 부 면적에서 이제 끊어지는 경우도 있고, 가로랑 세로로 끊어지는 그 범위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회전근개라고 하는 게 5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5겹으로 되어 있어서 뼈에 가서 이렇게 붙게 되는데, 위에 한두 겹이 끊어지는 경우라든지 아래 한두 겹이 끊어지는 경우도 우리가 부분 파열이라고 그러고, 반대로 거꾸로 봤을 때 안쪽만 뜯어지는 경우도 있고 앞쪽 뒤쪽이 다 끊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살짝 이렇게 끊어지는 경우도 부분 파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층 파열이 있고 또 부분층 파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류들은 어느 정도 파열일 때 어떤 치료를 하고 어떤 시술이나 어떤 수술을 하겠다는 것들을 정하기 위해서 이제 구분을 해 놓은 거고,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아예 완전 파열과 부분 파열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완전 파열은 일단은 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완전 파열된 힘줄은 어떠한 역할을 하더라도 자기 위치로 그게 원래대로 가지 않기 때문에 내시경이라든지 절개를 이용해서 원래 자리에다 힘줄을 꿰매주는 게 중요하고요. 부분 파열 같은 경우는 힘줄이 부분적으로 손상이 돼 있기 때문에 이때는 그 힘줄을 안 아프게 해가지고 잘 쓸 수 있게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환자분들이 통증을 많이 느끼는 경우는 부분 파열일 때 더 많이 느낍니다. 왜냐하면 힘줄이 다 붙어 있으면 어깨를 움직일 때 이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회전근개가 자기 역할을 충분히 잘 할 수가 있고 하는데, 완전히 끊어져 버리면 그 역할을 아예 못 해버리게 되겠죠. 근데 끊어지기 전 단계, 끊어질랑 말랑 할 때 오히려 그 힘줄이 일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붙어 있을 때는 10개의 힘으로 일을 하고, 절반밖에 안 붙어 있으면 5개의 힘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2배의 노력이 더 들어가겠죠. 그러면 오히려 우리가 의사들이 장력이 걸린다고 얘기하는데,
아주 튼튼한 밧줄 같은 걸로 물건을 당길 때랑 얇아진 밧줄 가지고 당길 때 조심해야 되고 더 힘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안 딸려올 수가 있으니까. 그러다가 끊어지는 경우들도 생기겠죠. 그러니까 어깨 우리가 느끼는 통증은 오히려 완전 파열일 때는 꼭 통증이 없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부분 파열일 때, 찢어질랑 말랑 할 때, 약간 해지거나 약간 다쳤을 때, 약간 염증이 있을 때, 그때 오히려 더 많이 아픕니다.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완전 파열이 돼버리면 안 아프니까 괜찮은데 부분 파열일 때 더 아파하거든요. 부분 파열인데 왜 이렇게 아파요? 내 아는 사람은 완전 파열인데 하나도 안 아프고 잘 쓰던데? 막 이렇게 얘기를 또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헷갈려 하는 것 중에 하나지만 부분 파열일 때가 더 염증이 심하고 장력, 힘이 잘 안 받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아픕니다. 계속 쓰다 보면은 또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게 완전히 또 끊어져 버리겠죠. 그러면 그때는 그렇게 아팠던 게 오히려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픈 게 사라졌네? 그러면 이제 환자분들이 헷갈려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진짜 이게 염증이 가라앉고 힘줄이 튼튼해가지고 어깨가 안 아파지는 경우들도 있을 거고, 그게 아니라 힘줄이 또 끊어져가지고 장력이 안 걸리니까 안 아파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나빠져요. 그 기간이 짧으면은 1, 2년, 길면은 3년에서 5년 사이에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또 이러한 거에 대해서 재밌게 이름을 또 붙여놨어요. 그렇게 안 아프고 잘 지내면서 별 문제가 없는 기간을 허니문 피리어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신혼 때 굉장히 좋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서로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고 하면은 좀 이제 약간 서운해지는 것도 있고, 처음에 그 사랑과 열정이 좀 식는 것처럼 이제 어깨가 아팠다가 아픈 게 완전 파열이 돼가지고 탁 나아져가지고 좋아진 줄 알았는데 나중에 어깨가 더 망가지면서 나빠지는. 그래서 완전 파열일 때는 이제 그런 허니문 피리어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어깨가 아프다가 갑자기 안 아파진다라고 하면은 이게 진짜 그냥 부분 손상이 회복이 돼가지고 좋아진 건지, 아니면은 더 완전 파열로 진행이 돼가지고 일시적으로 좀 나아져가지고 나빠진 건지, 그런 이제 허니문 피리어드에 들어간 건지, 아니면 내가 잘 회복을 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어깨가 아프다가 좀 나아졌다 그러면 한 번쯤은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한번 해보는 게 좋습니다. 이게 그냥 앞으로도 계속 좋아질 건지, 아니면 이게 완전 파열로 진행이 돼가지고 나빠졌던 건지, 그런 것들을 이제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이러한 이제 회전근개 파열은 꼭 병원에 가야지만 알 수가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집에서도 우리가 어깨에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제가 하나씩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